2025년 1월 2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0분께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예봉산 중턱에서 7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 소방 합동수색반이 발견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에 산행을 간다며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가족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다. A씨가 발견된 곳은 사람이 자주 다니지 않는 외진 곳으로 현장과 시신에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등산 중 실족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2025년 2월 23일 오전 8시 48분쯤 삼가동 석성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 중이던 A씨 50대 남성이 낙엽에 가려진 얼음에 미끄러져 다리 골절상을 입고 고립됐다.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소방서 역북 119 안전센터와 구조대는 30여 분간 수색 끝에 그를 발견했다. A씨는 정강이 골절고 추정되는 부상으로 움직임이 거의 불가능했다. 구조대는 가파른 경사와 녹지 않은 얼음으로 인해 구조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들것을 이용해 무사히 구조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홀로 등산 중이었고 영하의 날씨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구조에 참여한 용인 119 구조대 이선도 소방장은 등산 전 날씨와 지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동행자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5년 3월 17일 오전 8시 12분께 한라산 성판악 코스 4-21 지점에서 등반 중이던 서울 거주 60대 관광객 남성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가 쓰러진 지점은 성판악에서 약 5km 떨어진 곳이었다. 해발고도 약 1100m 위치에 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 직원과 119 구조대가 현장으로 이동해 즉각 A씨에 대한 심폐소생술 CPR을 진행했다. A씨는 모노레일과 119 구급 차량 등을 통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낮 12시 4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한라산 일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기상 악화로 닥터 헬기 등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한라산 국립공원과 소방당국은 한라산 등산 전에는 반드시 전신 스트레칭을 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무리한 산행은 피해야 한다며 한라산에서는 날씨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여벌옷과 비상식량, 생수 등을 챙기고 사전에 기상 상황과 해가 지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5월 31일 오전 4시경 출입이 금지된 설악산 서북능선 안산 일원에서 정모 63세 남씨가 약 1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은 차량으로 약 40분 이동 후 다시 도보로 3-4시간 이상 산행이 필요한 험준한 지역이다. 구조대는 현장에 신속히 접근하는 동시에 날이 밝자 강원소방항공대에 구조 헬기를 투입해 오전 6시 30분경 사고자를 수습했으나 정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설악산 사무소는 사고자 일행이 단체 모집 산악회임을 확인하고 산악회 일행을 태우고 온 버스를 찾기 위해 주요 탐방로 입구를 확인하던 중 인제군 한계리 한계산성분소 입구에 주차된 산악회 버스를 발견하고 버스에서 대기 중이던 산악회 총무를 만나 사고가 발생한 산행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구조대가 현장에서 접촉한 산악회 총무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산악회는 서울의 한 산악회로 평소 SNS를 통해 사람들을 대상으로 출입이 금지된 비법정 탐방로에 산행을 모집했고 오늘 산행 역시 약 한 날 전 설악산 태극종주를 목적으로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산행 참가자를 모집했다. 태극종주는 설악산 주요 봉우리와 능선을 연결해 태극문양처럼 설악산을 종주하는 것을 말, 전체 산행거리는 약 60km로 지형이 매우 험준하고 위험하다. 설악산 국립공원에서는 태극종주 코스 대부분이 출입이 금지된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코스의 산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산행은 사고 발생 4시간 전인 5월 30일 24시 서울 사당역에서 45인승 버스에 산행 참가자 40명을 태우고 출발해
새벽 2시 3시 사이 출입이 금지된 인제군 한계리 모란골이라는 골짜기 입구에 도착해 산행을 시작했다. 사고자는 산행팀 선두로 산을 오르다 안산 일원에서 10m가량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구조 현장에 출동했던 설악산 특수산악구조대는 이번 사고 역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달라지지 않는 모집 산악회의 민낯을 여전히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산악회 역시 출입이 금지된 구간에 산행을 모집하는 것은 물론 함께 산행을 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한 사고자를 닉네임 산악회에서 서로 불리는 별명만 알고 이름도 나이도 몰랐다. 사고 이후 사고자 구조를 위해 일부 인원만 현장에 남아 신고 후 응급처치를 했을 뿐 나머지 일행은 본인들이 타고 온 버스로 복귀했다. 일행 중 일부는 먼저 버스에 도착 후 아무렇지 않은 듯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다른 일행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 2025년 10월 10일 영덕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51분께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웅리 인근 산에서 60대 남성 A씨가 산행 중 넘어져 움직이기 어렵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경북 포항디역 산에서 산행 중 부상을 당한 60대 남성이 9시간 만에 구조되었다. 지난 8일 오후 4시 51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웅리 인근 산에서 60대 남성 A씨가 넘어져 움직이기 어렵다며 119에 신고했다. 영덕소방서 구조대와 119 특수대응단이 즉시 출동했으나 사고 장소가 깊은 산속이고 밤이 되면서 수색이 어려웠다. 신고 접수 8시간 40분 만인 9일 오전 1시 30분에 A씨를 발견했으며 허리 통증으로 자력 보행은 불가능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구조대가 응급처치 후 A씨를 부축해 오전 3시 15분에 하산시켜 병원으로 이송했다. 박치민 영덕소방서장은 가을철 일몰이 빨라 산행 중 사고 위험이 높다며 해지기 전에 하산하고 비상상황 대비용품을 반드시 챙길 것을 당부했다. 나홀로 산행 유의할 점 10가지. 첫째, 등산 전 반드시 산행 계획을 공유하기. 출발 도착 시각, 코스, 휴대전화 번호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두세요. 사고 발생 시 신속히 구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난자 중 다수가 위치를 모른 채 휴대폰 배터리만 소진한 채 발견됩니다. 둘째, 휴대폰 배터리 보조 배터리 필수. 조난 시 통신이 생명줄입니다. 배터리 20% 미만이면 GPS, 영상통화 등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보조 배터리를 지참하세요. 셋째, 무리한 코스 야간 산행 금지. 단독 산행자는 동행자가 없어 위험을 분산할 수 없습니다. 야간, 악천후, 암릉 코스는 절대 피하세요. 실제 추락사고 대부분이 하산길 어둠 속에서 발생합니다. 넷째, 지형, 날씨를 사전에 확인. 국립공원 공단 기상청 앱에서 기상특보, 산악기상 예보를 확인하세요. 비나 눈이 온 뒤에는 낙엽 및 빙판길, 젖은 바위가 특히 위험합니다. 다섯째, GPS, 등산 앱으로 자신의 위치 파악. 국립공원 탐방로 지도, 트랭글, 램블러 등 GPS 기반 앱을 켜두면 조난 시 구조가 훨씬 빠릅니다. 여섯째, 체력, 건강 상태 점검. 평소 혈압, 심장 질환이 있다면 갑작스러운 심정지 위험이 있습니다. 50, 60대 이상은 출발 전 스트레칭, 혈압 체크 후 산행하세요. 일곱째, 필수 장비 챙기기. 헤드랜턴, 호루라기, 따뜻한 방수 겉옷, 간식, 비상약, 휴대용물, 손전등, 비상호출 앱, 119 신고, 안전신문고. 가볍게 다녀오겠다는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덟째, 고립 시 움직이지 말고 위치 고정. 길을 잃거나 다쳤다면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열린 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리세요. 119에 문자 신고, 조난, 위치 공유를 하거나 휴대폰 플래시, 호루라기로 위치를 알립니다. 아홉째, 계절별 위험 인지. 겨울, 빙판, 탈수, 저유준증. 여름, 탈진, 열사병. 가을, 단풍철 인파 속 길이름. 봄, 낙석, 미끄럼 위험. 계절별 장비, 스패치, 스틱, 아이젠, 모자 등 반드시 준비하세요. 열째, 단독 산행은 도전이 아닌 훈련된 선택. 혼자 산을 오를 수도 기술, 장비, 체력이 더 요구됩니다. 초보자는 가벼운 탐방로, 낮은 산부터 익숙해질 때까지는 가급적 동행을 두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